술 한 잔이 뇌를 녹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들 중 일부는 한 잔의 술 때문에 기억을 잃고 단어를 잊고 사람을 잃었습니다. 저는 32년째 노년질환만을 진료해온 노인내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 환자들의 뇌 영상에서 확인된 노년기 음주가 어떻게 세포를 파괴하는가에 대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65세를 넘어가면 우리 몸의 술분해 효소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엔 간이 알코올을 분해했지만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술이 간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양의 술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2배 이상 높아지고 뇌세포는 산소를 잃으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당신의 기억력, 집중력, 말투, 걸음걸이 모두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한 68세 박기훈 어르신은 요즘 말이 자꾸 꼬여요라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MRI 검사에서 뇌 전두엽의 위축이 관찰됐습니다. 그분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간의 해독력, 신장의 배출력, 뇌의 회복력 모두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음주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조용한 세포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65세 이후 음주로 인한 뇌와 간, 심장, 혈관을 어떻게 한꺼번에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술을 끊고 3일 만에 잠이 깊어지고 1개월 만에 간이 회복되며 3개월 만에 뇌 손상이 멈추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를 넘어서면 몸의 모든 시스템이 해독이 아니라 축적의 방향으로 변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몸이 술을 처리하는 순서 자체가 뒤집히는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술을 마셔도 간이 바로 움직여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속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줄어듭니다. 수치로 보면 평균 40에서 60% 감소. 같은 양을 마셔도 몸속에 남는 독성은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땐 소주 한 잔이 6시간이면 완전히 분해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엔 최대 14시간 이상 알코올이 몸 안에 머뭅니다. 즉, 잠든 동안에도 술이 아직 피 속을 돌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머리가 멍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술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은 숙취가 오래 가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미처 빠지지 못한 독이 쌓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수분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체내 수분도 줄어듭니다. 술은 수용성 독소입니다. 즉, 몸에 물이 많을수록 희석되어 덜 해롭지만 나이가 들면 희석할 물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젊을 땐 소주 한 잔이 피에 천천히 퍼졌다면 이제는 바로 뇌와 심장으로 직행합니다. 세 번째는 신장의 배출력 저하입니다. 간이 알코올을 1차로 분해하면 신장이 2차로 걸러내야 하는데 노년기엔 그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셔도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독성은 점점 농축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환자분을 봅니다. 75세 장용호 어르신은 평소엔 건강하셨는데 가끔 친구 모임에서 반 병 정도 마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고 전신이 무겁다며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3배, 간이 분해하지 못한 알코올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 반병이 어르신의 몸엔 젊은 시절 2병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혈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술이 들어오면 혈압이 요동치고 미세혈관이 터지거나 뇌세포에 미세한 손상을 남깁니다. 이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 손상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즉,
65세 이후의 술은 몸에 들어오자마자 간을 압박하고 신장은 늦게 걸러내고 혈관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채 터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젊을 때 마셨던 술은 피로였지만 이제는 손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느리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어제도 괜찮았는데요. 이 말이 바로 경고음입니다. 몸은 전날 견뎠지만 오늘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은 더 이상 기분을 푸는 게 아니라 몸을 푸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녹이는 행위입니다. 그 잔을 비울 때마다 간세포 하나, 신경세포 하나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와 맥주, 이 두 가지 술이 65세 이후 각기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몸을 해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도수가 낮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실제 사례와 함께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맥주는 도수가 낮으니까 덜 해롭겠죠? 소주는 독하니까 대신 맥주로 바꿨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둘 다 위험합니다. 단지 몸을 망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먼저 소주부터 보겠습니다. 소주는 평균 도수가 17도 안팎입니다. 문제는 그 도수보다 화학적 자극에 있습니다. 알코올이 위 점막과 식도를 직접 자극하며 점막의 보호막을 벗겨냅니다. 젊을 땐 점막이 하루면 복구되지만 65세 이후엔 복구 속도가 3배 이상 느려집니다. 그래서 한두 잔의 소주만으로도 위염, 식도염, 심하면 미세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술은 위산이 적고 점막이 약한 상태라 알코올이 화학적 화상처럼 작용합니다. 한 번의 자극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면 점막은 얇아지고 위암의 씨앗이 그 틈에서 자랍니다. 69세 김성우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퇴직 후 매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식사할 때 반주로 서너 잔 정도면 괜찮지라며 습관처럼 소주를 드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어지럼이 심해 내원하셨죠. 검사 결과 위 점막은 얇아져 있었고 간 기능 수치는 천천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식사 중에 반주가 시간이 지나며 몸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오히려 간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취하지 않아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노년 음주의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소주를 끊은 뒤 3주만 지나도 위 점막은 스스로 재생을 시작합니다. 실제 내시경 검사에서 미세염증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간 수치 또한 한 달 이내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기억하지만 동시에 회복도 기억합니다. 이제 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맥주는 시원하고 가벼워 보이죠. 그래서 도수 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맥주에는 숨은 독소가 있습니다. 바로 퓨린이라는 물질입니다. 맥주는 효모로 발효되는 과정에서 퓨린이 생기고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요산으로 변합니다. 요산은 신장을 통해 배출돼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배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피 속에 요산이 쌓이면서 통풍과 신장 결석,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72세 윤명자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소주는 독하니까 대신 맥주로 바꿨어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하루 한 캔, 저녁 식사 후 가볍게 마시던 습관.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지만 몇 달 뒤 발가락 관절이 불에 데인 듯 붓고 열이 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정상의 2배. 통풍 발작이었습니다. 원인은 매일 마신 맥주였습니다. 맥주 속 퓨린이 조용히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맥주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당분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기 당뇨 환자에게 맥주 한 캔은 혈당을 20에서 30 올립니다. 그리고 맥주 속 탄산은 위 점막의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들어 알코올이 피로 들어가는 속도를 오히려 높입니다. 결국 도수가 낮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취하지 않을 뿐 더 빠르고 깊게 흡수되는 술일 뿐입니다.
다행히 맥주를 끊으신 후 단 2주 만에 요산 수치가 30% 낮아졌습니다. 손발에 붓기가 가라앉고 피로감이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장은 빠르게 제 기능을 되찾습니다. 도수보다 무서운 건 반복이고 희망보다 빠른 건 회복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주는 고도수로 점막을 직접 손상시키며 간과 위를 빠르게 파괴합니다. 맥주는 도수는 낮지만 퓨린과 당분으로 신장과 혈관을 천천히 망가뜨립니다. 즉, 한쪽은 급성 독성, 다른 한쪽은 만성 독성입니다. 방식만 다를 뿐 결과는 같고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소주는 빠르게 해치고 맥주는 오래 해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술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주, 막걸리와 양주는 어떨까요? 발효된 술, 숙성돼서 순하다는 말 사실일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 믿음 안에는 두 가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발효니까 건강하다. 또 하나는 고급 술이니까 해롭지 않다는 착각입니다. 먼저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는 쌀과 누룩을 발효시켜 만듭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들어있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몸에 좋은 술처럼 포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합니다. 막걸리는 발효될 때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간이 이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지만 노년에는 효소가 부족해 몸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독이 혈관을 타고 돌며 뇌, 간, 위장 점막을 서서히 손상시키죠. 저는 몇 해 전 70대 부부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두 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매일 저녁 농사일 끝나고 막걸리 한 사발씩을 나눠 드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남편분은 위 점막 밀환이 진행 중이었고 아내분은 공복 혈당이 160을 넘겼습니다. 당뇨가 막 시작된 단계였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의 당분은 밥 반 공기 분량입니다. 매일 마시면 혈당이 오르고 간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게다가 그 안에 남은 발효 독소가 간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면 세포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결국 몸에 좋다고 믿었던 술이 부부의 건강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막걸리를 끊으면 단 일주일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옵니다. 간 수치도 빠르게 떨어지고 아침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몸에 좋은 전통주가 아니라 몸이 회복하는 전통의 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양주로 가보겠습니다.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같은 양주는 오랜 숙성으로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양주의 평균 도수는 40도 이상, 소주의 2배, 맥주의 10배에 달합니다. 도수가 높을수록 위 점막과 식도를 직접 자극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5세 이태영 어르신은 은퇴 후 양주는 고급 술이니 덜 부담되겠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간간히 술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성 위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수가 높아 불순물은 적더라도 그만큼 몸에 미치는 타격은 훨씬 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뇌입니다. 양주처럼 고도수 술은 혈관을 통해 뇌로 바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날은 잠이 얕고 다음 날엔 불안감, 손떨림, 기억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숙취가 아닙니다.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MRI에서 이런 패턴을 보이는 환자들의 뇌 부위는 눈에 띄게 줄어 있습니다. 어르신은 양주를 끊은 뒤 불면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회복되었습니다. 뇌의 피로도가 줄어 손떨림이 멈추고 기분 기복이 안정됐습니다. 숙취보다 먼저 돌아오는 건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막걸리는 발효 독소와 당분으로 간과 혈당을 동시에 해칩니다. 양주는 고도수 알코올로 점막과 신경을 직접 파괴합니다. 결국 술의 종류나 도수의 문제가 아니라 해독 능력을 잃은 몸이 문제입니다. 그 상태에서 술은 약이 아니라 독으로 바뀝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65세 이후엔 몸이 술을 해독하는 게 아니라
술이 몸을 해독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술보다 더 위험하고 심지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순한 전통 소주라 믿지만 그 술이 바로 증류식 소주입니다. 그 치명적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프리미엄 소주가 순해서 괜찮아요. 또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니까 몸에 덜 해롭겠죠. 하지만 그 순하다는 술, 실제로는 가장 독한 술입니다. 그 술이 바로 증류식 소주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시는 초록색 병의 소주는 물과 주정 알코올을 섞은 희석식 소주입니다. 도수는 일정하고 불순물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수제, 전통 증류주라는 이름의 소주들은 전부 증류식입니다. 증류식 소주는 쌀, 보리, 고구마 등을 발효시킨 뒤 끓여 알코올만 모은 술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함께 생기는 메탄올과 퓨제로일이라는 독성 부산물입니다. 이건 간에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신경과 시신경, 위장 점막을 직접 공격합니다.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8세 이성호 어르신은 한때 대기업 기술자로 일하셨던 분이셨는데 은퇴 후 친구들과 주말마다 전통 증류식 소주를 즐긴다며 반 병씩 나눠 드셨습니다. 도수가 높아도 자연 발효니까 괜찮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형체조차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을 때 의식은 또렷했지만 시야는 이미 하얗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메탄올 중독. 메탄올이 시신경을 손상시키며 망막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술 한 병도 아니었습니다. 단 반병의 증류식 소주였습니다. 치료를 했지만 손상된 시신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시력을 많이 잃으셨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전통 소주 한 병 나눠 마셨을 뿐인데 그 한 병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메탄올은 단 10ml만 몸에 들어가도 시력 손상 위험이 생깁니다. 증류식 소주에는 소량의 메탄올이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간 해독력이 약해진 노년기엔 그 소량이 누적되면서 신경을 파괴합니다. 게다가 퓨제로일은 두통, 불면, 구토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몸에 남으면 신경계를 흥분시켜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얕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증류식 소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뇌 MRI에서는 기억 중추 수축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즉, 시력뿐 아니라 기억력, 균형 감각, 집중력까지 모두 서서히 잃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끊으면 신경 손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신경의 회복은 느리지만 뇌의 피로와 두통은 단 일주 만에 줄어듭니다. 심박수도 안정되고 불면과 떨림이 점점 사라집니다. 멈춤이 곧 회복의 신호입니다. 증류식 소주는 깨끗한 독입니다. 냄새가 부드럽고 맛이 순해서 위험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안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 냉장고나 장식장에 이런 술이 들어있다면 오늘 영상이 끝난 뒤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 한 병이 당신의 눈과 기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하기 쉬운 여러 가지 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술을 끊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끊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술을 끊고 완전히 달라진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73세 정인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저녁마다 식사 후 막걸리 한 사발을 드셨습니다. 잠이 잘 온다며 20년을 그렇게 지내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머리가 무겁고 식은땀이 자주 나고 밤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2배, 수면의 질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끊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시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아주 빨리 찾아왔습니다. 금주 3일째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손떨림이 사라지고
식사 맛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금주 일주일째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됐습니다. 식사량이 조금 늘었는데도 몸이 오히려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밤새 깊이 잠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금주 한 개월째 혈액 검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10점 이상 올라갔습니다. 금주 3개월째 피부색이 맑아지고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MRI 결과 뇌 부피 감소가 멈춘 것도 확인됐습니다. 의학적으로 뇌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금주 후 3개월 안에 간 수치가 평균 40% 개선되고 뇌의 기억 중추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수면의 질은 2배 좋아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단 한 달의 금주가 10년의 노화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금주 후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도 그 변화의 가능성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난 괜찮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면 괜찮을 수 있다. 오늘 저녁 그 한 잔을 내려놓는 선택이 당신의 뇌를, 간을, 그리고 기억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이건 나이를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몸의 질서를 되찾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살아 숨쉬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